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0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현대위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하면은 엔진이 생각나죠? 자동차 엔진.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국산 엔진을 처음 개발해서 그 뉴스에 나오면서 그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그 국산 엔진을 첫 번째 적용한 모델이 그 엑센트죠. 엑센트는 처음부터 그 국산 엔진을 장착해서 생산을 했다. 그러한 뉴스가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현대유야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 부가가치가 높고 회사가 좋구나, 수익성도 좋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왔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번 그 현대유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소개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있고 R&A가 있고 공작기계가 있고 방위산업이 있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자동차 부품 그러면 친환경 열관리 모듈, 전동화 엑셀 이런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엔진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샤시 모듈 그 자동차 제 차체 틀을 말하는 거죠. 뭐 그 외에 이러한 것들 뭐 조인트 등등 이러한 뭐 단조주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예, 그 다음 RNA라는 것을 보죠. 예, 로보틱스 앤드 오토노머스, 로보틱스 앤드 오토노머스. 예, 로봇과 그 자율화, 뭐 자율 기능, 예, 이러한 제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그 알아서 뭐 지능형 공장이라는 얘기죠. 뭐 스마트팜 그러면은 요즘 뭐 버섯 재배하는데 그 스마트팜을 만들면은 알아서 그 컴퓨터가 알아서 습기 조절해주고 때가 되면 알아서 물이 분사되고 온도 조절 알아서 해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버섯 재배를 한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스마트 팩토리도 사람이 기계를 이 로봇을 다루는 게 아니고 알아서 이 자동차 이런 틀이 들어가면은 이 기계들이 로봇들이 알아서 다 조립을 하는 이러한 것이죠. 지능형 물류 로봇, 예, 스마트 설비 관제 미래 산업이죠. 뭐 이러한 다 전부 다 예, 뭐 여기도 로봇 시스템, 그 바디 어셈블리, 예, 로봇 시스템 이러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작기계. 뭐 공작기계는 선반 머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겠죠. 예. 역시 그 뭐 조립 자동화, 가공 자동화,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 방위산업. 방위산업 보면 예, 육상무기, 해상무기, 항공제품, 미래형 무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 로봇이라든가 그 자율형, 이 지능형,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 현대위아가 미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산업이고요. 이 공작기계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그 적자를 봐왔다 그래요. 그 자동차 부품에서 그 번 돈이 이쪽으로 자꾸 그 잠식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이 정도로 보고 간단히 한번 차트를 좀 먼저 살펴보죠. 예, 지금 4개 차트를 올려놨는데 그 현대자동차 그 그룹 관련주죠. 자, 왼쪽 상단이 그 현대차, 왼쪽 하단이 기아차, 예, 오른쪽 상단이 현대유아, 예, 오른쪽 하단이 현대모비스. 자,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 뭐 모양들이 비슷비슷하죠. 그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현대유아가 제일 늦게 상장을 했죠. 2011년 2월 무렵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인 경우 2011년 2월이면은 상당히 이제 18만 원대,
6만 원대 하던 게 18만 원까지 거의 3배 올라간 상태, 이 시점에서 상장을 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기아차 역시도 14,000원, 15,000원 하던 게 이 시점이니까 거의 6만 원대, 5만 8천 원, 6만 원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8만 원대 하던 게 이 시점이면은 거의 28만 원대, 거의 뭐 4배, 5배 이렇게 오른. 그러니까 현대위아는 상장 자체를 굉장히 경기가 좋을 때 관련 업종들의 그 주가가 한참 높을 때 상장을 해서 상당히 상장으로 인해서 그 재미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012년 이 무렵 해가지고 이게 고점들을 찍었죠. 고점들을 찍고, 자동차 경기가 좀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점차 하락을 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가 하락을 덜 했죠. 그리고 현대위아도 쭉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세계 회사가 다 상승을 해가지고 다 전고점을 찍었죠. 전고점을 다 찍는 그런 상태. 기아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였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전고점, 지금 내려갔지만 전고점까지는 한번 도달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현대위아만 택도 없죠. 그 전고점이 23만 4천 원인데 그 반도 도달을 하지 못하고 내려왔죠. 자, 이제 불공평하죠. 같은 그 현대자동차 그 계열 회사들인데 그 나머지 세 종목에 비해 가지고 좀 불공평하고 좀 서러운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락하게 됐느냐. 뭐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았다. 뭐 일단 그러지만 자, 요 무렵에 2018년 요 무렵 해가지고 그 북경 현대자동차가 북경에 그 공장을 세웠죠. 근데 북경 현장 1공장, 2공장에서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공장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현대차 위상도 많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그 회사 실적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많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또 요 무렵 해가지고 그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 하락은 경기가 안 좋은 하락도 있지만 현대기아 같은 경우 그 내연기관 자동차 현대기아의 주 아이템이 엔진인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점차 이제 전기차로 변환되는 그 시대의 흐름 따라 가지고 같이 하락을 하고 이제 더 이상 튀어오르지 못한 이러한 그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대기아는요. 그 뉴스를 쭉 검색을 하다 보면은 현대기아가 그 엔진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그 전환하려는 그러한 많은 노력이 보여요. 참 뉴스를 읽다 보면 참 응원해주고 싶다 하는 이러한 그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한번 간단히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2021년 1월 25일, 그러니까 1년여 전 뉴스죠. 현대위아 그 전동화 변화 대응으로 우려불식. 그러니까 우려불식이라는 얘기가 아마 뭐 그러한 그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러한 데 대한 그 우려를 불식한다는 그러한 얘기겠죠. 역시 전동화 대응한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2년 3월 20일 그 오늘 뉴스네요. 여기 보면 현대위아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한다. 그 엔진에 국한된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2030년 매출 12조를 목표로 한다. 자, 여기 친환경 차용 통합 열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 스마트 제조 물류 통합 솔루션으로 제조업 변화 선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엔진 만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고 그 통합 열관리는 이제 전기차를 하다 보면은 그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열을 또 분산시켜주고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스템 모듈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로봇이라든가 그 지능형 그 기계들 스마트 제조 그 물류 통합 솔루션을 해가지고 제조업 변화에 선도를 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30년에
12조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러한 얘기죠. 현대유야 요거는 이제 작년 1월 29일 저기 뉴스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29.4%가 하락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사업 부분별로 지난해 차량 부품 매출은 연간 5조 9천억, 그러니까 6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860억. 전년 대비 매출액은 8.3% 감소, 영업이익은 49.4% 감소. 기계 매출액은 6,750억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차량 부품이 6조에 가까운 것이니까 거의 뭐 9분의 1 수준이죠. 그러니까 기계 매출 쪽 사업부는 차량 부품이 한 8, 90%를 차지한다 그 얘기죠. 더군다나 매출액도 적은데 또 140억 원 적자를 기록했죠. 자, 근데 여러 가지로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일반 엔진 등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을 해야만 될 운명이다 보니까 그런 적자 부분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아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여기에 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스템 모듈 중 일부인 냉각수 분배 공급 통합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오늘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탑재가 확장됐다. 뭐 이러한 뉴스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는 엔진에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선다 이러한 얘기죠. 엔진이 그러면 우리 인체에 비교하면은 심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품을 생산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로 바뀌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가 엔진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가 모터를 돌려 가지고 차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의 위치는 빼앗긴 것이죠. 심장의 위치는 빼앗긴 것이고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이 너무 열이 발산되면 안 되니까 그 열을 식혀주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뭐 우리 갈비뼈라든가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돌아서니까 조금 위상이 자동차 부품 내에서의 위상이 조금 내려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니까요.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여기에 보면, 자, 2021년 6월, 작년 이제 6월 여름 무렵에 미래가치 적극 반영, 현대유아 하반기 실적 대폭 개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만, 다만 작년 6월 달인데, 이미 주가는 미래가치가 적극 반영돼 추가 상승률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21년 6월 달이면은 뭐 요 중간 요 부분 되겠네요. 요 부분 중간에 상승을 했는데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러한 게 주가에다 반영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더 튀어 올라가기 힘들고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인데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했죠. 물론 이 하락을 한 부분은 2021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서서히 흘러내렸죠. 테이퍼링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치들 흘러내렸으니까 현대위아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여기에 2021년 7월인데 2분기 영업이 흑자로 전환했다. 이거는 뭐 좋은 뉴스네요. 그 다음 이제 7월달, 작년 7월달 보면은 친환경 부품 로봇이 미래산업.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진에서 탈피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죠. 통합 열관리 모듈, 수소전기차용 공기압축기 개발의 친환경 부품 시장 진출. 이제 2차 전지는 하지 않지만 수소전기차용에 대해서 현대위아가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소차가 우리나라가 앞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전기차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의한 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소차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현대위아가 그렇게 높은 위상을 갖는 그러한 업체가 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겠죠. 요즘 보면
2차 전지 하는 회사들, 삼성 SDI, 뭐 롯데, 어, 어, LG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부품들 회사라든지 다들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 근래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한 2, 3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뭐 4배, 5배 이상들 상승을 했죠. 수소차가 그만큼 힘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로봇과 자율주행 이용한 스마트 제조 솔루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2022년 2월, 올 2월 뉴스입니다. 현대위와 기계산업 내년엔 100조로 거듭날까? 그동안 기계산업이 계속 한 5년간 적자를 냈다고 그래요. 현대위아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계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를 위해 새로운 사업 영역인 스마트 팩토리에 힘을 싣는다. 자, 최근 관련 전담 부서 이름을 바꾸고 전무를 격상시켰다. 그 전에 뭐 상무나 이사급이 책임자였었던 모양이네요. 예, 악성 제거도 지난해 상당부분 털어내면서 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R&A 추진실이 스마트 솔루션 사업본부로 개편이 됐다는 거죠. 책임자도 전무급으로 격상이 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엔진에서 탈피하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 부분도 이제 자꾸 그 스마트 팩토리 쪽과 그 합치면서 그 미래 산업으로 그 전환을 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뉴스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큰 폭으로 전년에 이 채산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현대위아 자 2020년에 비해 가지고 2021년이 자 매출액이 1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2% 증가했고 순이익도 4.5% 증가했죠. 뭐 좋은 현상이죠. 2020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저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1년에 좀 회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대차 그룹들이 그 러시아 쪽에 진출을 했는데 그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됐죠. 자, 현대와의 러시아 공장이 묘수에서 악수가 되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굉장히 러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가동률도 높았고 공장 가동률도 높았고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 현대차 공장 월 평균 가동률이 116%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돼버렸죠. 그 전쟁이 멈추더라도 경제 자체가 많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그걸 탈피를 해나가는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그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현대위아의 그 부품 들도 엔진, 묘들, 뭐 동력인데 문제는 엔진이다. 엔진 공장 자체가 그 러시아에 그 진출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가동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뉴스를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엔진에서 탈피를 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등등 그다음에 열관리매들로 인한 그 부품 뭐 이런 것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죠. 그럼 지금까지 엔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품으로 흑자를 많이 내고 유지됐는데 뭐 이 부분이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현대해야는 전고점에서 반도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산업전환이 돼가지고 엔진 쪽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들로 인한 그 이익이 감소되면서 그 번 돈으로 다른 쪽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엔진 관련된 이런 생산 라인이 없어지기 전에 다른 부분들이 성장을 해서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돈을 벌어주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채산을 올려줄 때 현대위아가 살아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내로 이제 그 내연기관차가 다 사라진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10년 내로 그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그 엔진 부분에서 이뤄내는 그 실적만큼의 그 이익 달성을 하지 못할 때는 이 현대유아의 미래는 없어질 수 있다. 뭐 없어지지까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유아의 미래는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면은 되니까 여기에는 뭐 전기차 이 현대유아하고 또 운명이 조금 다른 거죠. 같은 그 자동차 관련된 회사지만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부속을 다루는 회사니까 뭐 2차 전지에도 이 자체 공장은 없지만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향을 비교적 덜 받겠죠. 현대유아만 좀 외로운 신세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한 이 운명을 뚫고 도약을 할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한번 그 현대유아에 대한 그 이 기업 분석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네. 현대유아는 그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1조 6천억 뭐 넉넉하죠. 회사 규모 자체는 뭐 충분히 괜찮은 회사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나와 있죠. 4.0이면은 뭐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 뭐 이 부분은 뭐 안 읽어봐도 되겠죠. 안 읽어봐도 되겠고. 자, 매출액 보면은 그 8조 1천억. 전년 대비는 그래도 2021년도에 상승했어요. 영업이익도 2천억.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저조하죠. 2.69면은 좀 저조합니다. 최소한 7, 8, 90 이렇게 돼주면 좋은데 그 전년도는 더 그렇죠. 2%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률.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그래도 뭐 1,700억 이렇게 봐주는데 그 전에 역시 미미했죠. 그 전에 순이익률이 1%도 안 나왔죠. 뭐 다행히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추정치가 2.2%니까 뭐 조금 상승은 했지만 그렇지만 아주 힘든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수치죠. 그 ROE에 있어가지고도 뭐 보통 7, 8, 90 이렇게 쭉 되는데 5.02를 나타내니까 뭐 그 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고요. 그 PER도 퍼도 그 전에는 굉장히 고평가됐죠. 그 퍼는 수치가 높을수록 그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34, 23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됐지만 10.0이면은 뭐 괜찮은 상태긴 합니다. 퍼는. 그다음 PBR 그 뭐 장부가치라고 간단히 말할 수가 있겠죠. PBR은 뭐 1, 2 하면은 뭐 아주 양호하죠. PBR로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공장을 다 처분해서 빚도 다 갚고 다 해도 그 돈으로 갚고 빚까지 다 갚은 나머지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그 주가에 해당되는 그 돈을 다 나눠줘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장부상의 가치로 볼 때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잠시 생각 접어두고 한번 이제 주봉을 한번 봐보죠. 이번에 한번 제가 그 자주 보는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현대유아가 그래도 역배열로 있다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요. 이제 여기서 201평선, 121평선, 61평선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정배열 상태로 올라왔죠. 계속 상승을 했고요. 많이 상승을 했고 현대유아는 많이 그동안 하락을 했으나 이거는 많이 상승했죠. 같은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주식인데 이만큼 그 모습은 많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 매매 보유 비중을 보면은 현대유아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적게 가지고 있고 거꾸로 기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버려왔죠. 덜어왔고 그것을 개인들이 쭉 받아왔네요.
이게 역시 개인들의 심리죠. 이 탄탄한 회사가 뭐 10만 원 넘게 갔던 회사가 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쓰리바닥,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싸구나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심리가 충분히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다 개인들이 받았다는 게 과연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거꾸로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파란색은 개인이고 초록색은 기관이고요. 외국인들이 쭉 계속 받아왔죠. 내려가는데 자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 그 퍼라든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 2021년 12월치 아직 추정치 안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자 ROE는 역시 높은 게 좋다니까 아까 그 현대유아보다 높아서 좋죠. 그렇지만 퍼는 63 이렇게 54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는 것이죠. 그 아까 현대유아는 퍼가 10이었지 않습니까? 10, 64. 그럼 현대유아보다 거의 6배 이상 높은 거죠, 퍼가요. 그다음 PBR도 현대유아는 0.6 이하인데 여기는 지금 뭐 7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이 일진모티리얼 같은 경우는 회사 처분해서 나눠주도 주주들한테 돈 얼마 주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가 훨씬 그 현대위아가 싸니까 현대위아를 사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거를 모를까? 이 사람들 그렇게 정보가 빠삭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높게 평가된 일진 머티리얼은 계속 모아가고 이렇게 저평가된 현대위아에는 덤비질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현대유하고 현대모비스를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가총액은 현대유아 1조 6천억, 현대모비스 19조 9천억, 매출액이 8조 1천억, 현대모비스 45조 9천억, 영업이익이 여기는 현대유아 2천억, 현대모비스 2조 5천억, 뭐 10배죠. 영업이익률도 모비스가 좋고, 순이익률도 모비스가 좋고, ROE도 모비스가 좋고, 퍼도 낮을수록 좋다니까 모비스가 좋고 PER도 뭐 1, 2 하면은 다 좋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0.6이니까 PER 나올 때 상당히 좋고 부채 비율도 현대유아는 109, 뭐 109면은 괜찮습니다.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입장에서 109 정도면 뭐 괜찮은데 현대모비스는 더 없어요. 부채가 45%밖에 안 되죠. 그 두 개로만 딱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좋죠. 만약에 이런저런 계산을 따지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현대모비스를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현대유아를 사게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만 자, 한번 또 일봉으로 일단 살펴보죠. 자, 일봉으로 볼 때도 이제 현대유아는 역배열이 된 상태로 21 이평선이 계속 그 아래로 아직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죠. 그 일진 머티리얼은 물론 그 21 이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최소한 201 이평선, 121 이평선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볼 때는 뭐 주봉에서 괜찮았으니까 121 이평선에 닿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삭제해버리고 121 이평선이 여기가 그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여기에 지지를 받는 이러한 모습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역시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진이 없어지면서 나머지 그 열관리 장치라든가 그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 시스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엔진을 뛰어넘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아직까지 그 실적상 나타나기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그 부분이 좀 관건인데 역시 이제 미래 가치를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의 주가를 지탱해 주기는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이전에는
그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높았고 엔진이 사라지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아래서 헤맨다는 건 그만큼 또 엔진에 대한 그 위험을 다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영은 했지만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생각이. 그럼 일진 머티리얼하고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자, 전기차는 앞으로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점차 많아지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생산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를 그 만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라 그래요. 뭐 니켈을 사용한다, 뭐를 사용한다, 뭐, 뭐 코발트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은 동박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2차 전지를 만들든 간에 동박은 필요한 것이고 동박을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하고 그러면은 일진 머티리얼이 어느 정도 뭐 완전한 그 바이오 마켓에 있지는 못해도 그 셀러 마켓에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러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갈 때 지금 일진 머티리얼은 어느 정도 길이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현대이하는 아주 산 넘고 물 건너 이러한 그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적을 달성 올라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좀 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단지 포인트가 이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지금의 주가인가 그냥 더 내려갈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또 문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해도 이미 그쪽에 어떤 그 틀이 일부 무너져 버린 상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안정을 취하기가 만만한 입장이 아니죠. 이제 금년 실적을 좀 좋게 돌려보려고 했더니 그 러시아가 또 방해를 놔가지고 금년 실적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 안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회사 내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뭐 과감히 뭐라고 평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비춰볼 때 비율이 전체 그 보유 비율이 다른 종목들과 합쳐서 한 10% 정도 현대위아가 전체 그 보유 비중의 한 10% 정도면은 뭐 버텨볼 만도 하지만 비중이 높다. 보유 비중이 높다. 뭐 30% 4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고 최소한 일부는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갈아타고 싶으면은 차라리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모비스 뭐 이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열관리 모듈 이런 게 폭발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또 그 셀러 마켓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은 또 다른 회사들보다 더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대회가 굉장히 노력하는 게 가상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싶은 회사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또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문사항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